지금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는 이 중대한 시점에 낮은 가격에 산 이더 언스테이킹 물량이 본물처럼 쏟아지려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선 수익이 160% 이상 난 상태라 수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선물 매도 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잘못하다가 매수세 들어와서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 죽어도 매수로 죽어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이후부터 무려 45만 이더 이상이 언스테이킹, 즉 스테이킹을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약 13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작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할 법도 한데 이더리움은 그런 위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현재 대기 중인 언스테이킹 물량만 봐도 밝혀진 것만 35만 이더나 되고요. 전체 이더리움의 29.5%에 해당하는 3,570만 이더가 여전히 스테이킹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언스테이킹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대규모 언스테이킹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스테이커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이더리움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점인 1,500에서 2,000달러 구간에서 스테이킹을 시작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약 160%나 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익이면 누구라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지난 5월에 SEC의 스테이킹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관들도 스테이킹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 언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충되는 흐름 속에서도 이더리움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더리움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기관 자금의 엄청난 유입이 핵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이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나스닥 상장사인데요. 이 회사가 5월 이후에 무려 13억 달러나 투자했습니다. 또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도 2월 기준으로 24억 8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더 중요한 건 SEC의 규제 완화가 가져온 연쇄 효과입니다. 피그먼트 같은 기관 위임 서비스 업체는 기관 고객 수가 100% 증가했다고 발표했고요. 블랙록은 아예 스테이킹 수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까지 신청했거든요. 기관들이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익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체 블록체인 시장에서 총 예치 자산, 즉 TVL이 4,080억 달러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중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225억 달러,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93억 달러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더리움의 압도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작년 이후에 NFT와 디파이 생태계가 26%나 성장했다는 점이죠. 단순히 투기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활용도 증가는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이런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각각의 참여자들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테이커들은 160%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스테이킹을 하고 매도하려는 입장이고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 3.9%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ETF나 현물을 매집한 다음에 다시 스테이킹을 하는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차익 실현과 스테이킹 보상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언스테이킹 물량이 35만 이더인 반면 새로 들어올 예정인 물량이 357만 이더나 된다는 점을 보면 이거 어느 쪽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SEC 규제가 계속 유연해지고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4,000달러 저항선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7월 중에 기관들을 위한 스테이킹 ETF가 새로 상장될 예정이고요. 이게 또 다른 자금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크라켄이 SEC 제재로 인해서 검증자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언스테이킹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2,5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규제 완화에서 시작된 기관 자금 유입이 TVL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다시 생태계 활성화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밈코인 좋아하시잖아요. 밈코인 얘기도 잠깐 해보죠. 밈코인 대장주 도지코인이 3일째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밈코인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도그이프햇이 지금 1.3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선을 세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만 24.31%나 급등하면서 25만 명이 넘는 보유자를 확보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WIF BTC 차트가 변동성 압축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이전에 138% 폭등하기 직전과 똑같은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지코인은 최근 고점에서 2.14% 빠지면서 RSI 과열 신호와 고래들의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저는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밈코인 시장 내에서 자금이 도지코인에서 도그이프햇으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이 한숨 돌리는 사이에 도그이프햇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페페코인의 움직임도 정말 인상 깊습니다. 최근 구글 검색량이 92%나 급증하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깔끔하게 돌파했거든요. 3월 최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해서 시총 5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선 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NVT 비율이 43.21로 낮게 나온 것도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일부 고래들이 페페 롱 포지션 정리하고 도지코인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를 단기 차익 실현 후에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지금 밈코인 시장은 도지코인의 일시적인 둔화, 도그이프햇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페페의 기술적 돌파가 동시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국면이에요.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도주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눈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타 종목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전략까지 나와 있는 따끈따끈하게 바로 수익 나는 종목 보내드리니까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링크 누르신 다음에 양식으로 여기 세 번째 있는 단타 종목 추천 여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꼭 남겨주셔야 종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